안녕하세요. 대구부동산 서입니다. 11월 1일 일일 브리핑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을 느낌 나시나요? 여름 느낌이 나네요. 거래량 충격인 가운데 단비가 내리다 신생아 특례대출 우와 27조 오롯이 공급되는 것일까요? 아닐 거예요. 기존의 신혼부부나 생애 최초 여기에서 조금 확장된 개념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DSR 관련 우회되는 여부는 살펴보니까 아직까지 뉴스에 그런 내용은 없어요. 그래도 다른 글들을 좀 찾아보다가 보면은 DSR 비율을 조금 유연하게 적용해 줄 것 같다. 요런 의견 정도 있는 정도 공식적으로 나오진 않았습니다. 불과 얼마 전까지 정부는 DSR을 우회하는 이런 대출을 하지 마라. 이런 경고도 있었습니다. 그럼 대출 받을 사람은 받아야 됩니다. 물론 조금 더 혜택 보는 거예요. 그 말인즉슨 과거에 50년 주담대가 나왔을 때처럼 이거 50년 주담대 아파트 샀어요. 갈아타기 하려고 해요. 이게 쉽게 되나요? 일단 대출 금리가 달라지죠. 다시 연한이 줄어들죠. 그러면서 갈아타기에 상당한 제약이 걸립니다. 신생아 특례 이 조건으로 이 금리로 이 낮은 금리로 집을 산다고 한번 가정해 봅시다. 갈아탈 수 있을까요? 갈아타기 쉽지 않겠죠. 뭐 한 50년 정도, 3, 40년 정도는 한번 선택하면 갈아타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대안이나 이런 부분들이 잘 없는 것 같아요. 보니까 나와 있지를 않아요. 그 말인즉슨 50년 주담대가 되었건 신생아 특례가 되었건 한번 사면 거기 붙박이가 되어라. 이런 단점이 있고요. 장점으로 보자면은 일단 낮은 금리. 지금 대출 받으려면 금리 5% 정도 해당되거든요. 일반 사람들이 집을 산다면 신생아 대출을 받고 아마 가장 많은 금액 5억 정도 대출을 땡긴다고 생각했을 때 금리 소득 아마 가장 높은 사람이 5억 정도 땡길 수 있겠죠. 2.7% 정도 잡아보면요. 월 상한, 원리금 상한 금액이 200만 원. 5%를 적용했을 때는 260만 원. 확실히 혜택이 크긴 커요. 한 달에 65만 원씩 650만 원, 130만 원. 거의 연간 800만 원씩 혜택 받습니다. 연간 800만 원씩. 이걸 30년 동안 받으면 요 이자 차이만큼 정부가 하는 짓 보면 이상합니다. 이거 멀쩡한 대다수의 사람들 세금을 걷어서 집 사는 사람한테 돈 몰아주는 방식. 집값이 떨어뜨리면 이렇게 대출 많이 안 내도 될 텐데 집값 떨어지는 걸 막아두고 대출을 또 잔뜩 잘 내주고 이자 금액 차이는 상당합니다. 아무튼 붙박이가 된다는 그런 단점이 있고 어, 꼭 사야 되는데 때마침 요 혜택을 볼 수 있으면 하지만 이 혜택을 바라보고 과연 애를 낳을 것인가?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 말인즉슨 이런 사람들, 이제 젊은 사람들이나 근근히 집을 사지 이런 대출 받고 집을 사는 사람은 현저히 줄어들 수밖에 없겠죠. 남들보다 취득세 몇 퍼센트 더 내고 다주택자가 되는 것도 부담스러워 하나 중에 젊은 사람들은 이렇게 싸게 집을 살 수 있는데 내보고 집을 이렇게 비싸게 사라고? 야, 중년 장년들은 무슨 죄인입니까? 좋아요 누르고 계속 시청 부탁드려요. 매도 물량 살벌하죠. 와, 이 꼭지가 살벌합니다. 38,600개. 미친 듯이 치솟고 있습니다. 저는 이거 보면 섬찟합니다. 요거 작년하고 달라진다고 말씀드렸어요. 작년처럼 특례 뭐 이런저런 거 풍긴다고 해서 이렇게 떨어졌지만 신생아 특례 나오고 나서는 저는 그 효과를 그렇게 크게 보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냥 평가 절하하고 말래요. 애 가진 사람들이나 받을 수 있는 혜택. 그 이전의 특례 보금자리로는 그런 거 안 가리잖아요.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가리지 않고 전방위적으로 다 뛰어들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것이었다면 얘는 제한 사항이 생각보다 입니다. 그리고 집을 한번 사게 되면 거기서는 이제 계속 살아야 되는. 그 끝은 그 시작은 미미하지만 끝은 창대하리라. 자, 전세 매물 갑자기 늘어나는 거 보이시죠? 요 시차를 두고 매매 매물이 이렇게 증가했던 것과 시차를 두고 늘어나는데요. 이 부분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다고 계속해서 강조해서 말씀드립니다. 한 단계 점프업 할 거예요. 확연히 이제 추세가 돌아섰는 게 느껴지시죠? 월세 매물 또한 이렇게 추세가 돌아섰는 게 느껴지실 거라고 믿습니다. 음, 다 같이 늘어나고 있군. 이 느낌 아시잖아요.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21년도 21년도 노란색 그때 매물이 늘어나기 시작하면서 전세까지 전체 임대 물량까지 같이 늘어나던 이 무렵의 느낌. 이 느낌 아시죠? 이 느낌이 다시
재현되고 있는 듯한 그런 느낌입니다. 지금 1208건, 1218건인데 제가 잘못 기록했네요. 여기 1218건. 어쨌든 끝은 1800건 정도 될 것 같다. 오늘 왜 거래량 충격이라고 또 제목을 붙였냐면요. 물론 어제 거래 신고가 많이 되긴 했어요. 오늘 67건이에요. 수요일 치고 거래량이 67건인 날이 있었는지 한번 찾아봅시다. 이렇게 거래량이 작았을 때가 있었나요? 어제 하루 많았다고 반짝 우와 했을지도 모르지만 수요일에 거래량 치고는 제법 충격적입니다. 이 흐름이 쭉 이어질 수도 있다는 부분이 더 우려스럽습니다. 주간 거래량 430건 정도로 시뮬레이션에서 살펴보고 있는데요. 그 범주를 크게 벗어나지는 않을 것 같아요. 67건의 거래량 중에서 6억 이상 아파트는 오늘 7건 거래되었습니다. 한 10% 정도 되네요. 전반적으로 많지 않다는 느낌 드시겠죠. 그 가운데 국평이 차지하는 비율은 더 적을 것이다. 6건 중에서 3건 정도. 이렇게 3건 정도가 국평이네요. 그마저도 만춘 우방타운 1단지 같은 경우에는 고점 대비 거의 40% 정도 빠진 것. 수성 롯데캐슬 더퍼스트 고점 대비 28% 빠진 것. 만춘 삼정 그린코 에디파크는 정말 이건 안습입니다. 13억 9천. 이게 정상적인 그걸로 사지는 않았을 거예요. 인근 아파트와 연결지어서 생각하면 될 것 같고요. 아주 비싼 아파트들도 고만고만한 모습. 자, 그 다음 6억 아래쪽으로 내려와 보면 수성 롯데캐슬 더퍼스트 요 타입을 한번 비교해 보셔야 되겠고요. 동대구 가장 인기 있는 지역 5억 후반, 수성 알파시티 동아 IBC 고점 대비 30% 정도 빠져 있습니다. 소형평형. 그래도 가격 좀 많이 올라왔죠. 가격 올라오긴 올라온 겁니다. 동대구역 더샵 센터시티 5억 중반, 5억 중반. 더 인기 있으면 5억 후반. 그 아래쪽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연식이 조금 더 되면 가격이 조금 더 떨어지기도 하겠죠. 5억 중반대 가장 인기 있는 지역들 신축 아파트들 5억 넘어가고 잘하면 5억 중반. 근데 지금 미분양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미분양 줄어들어서 아직도 만 건 넘어요. 아직도 만 건이 넘습니다. 상인 화성 파크드림 43평형 30% 정도 빠져 있고요. 요 저층으로 내려오면 40% 빠지잖아요. 한장 맨션 오랜만에 거래가 되었는데요. 9436 거의 40% 저층 아니거든요. 아마 재개발 재건축 이제 다 연관되어 있는 아파트들 힘을 못 쓰더라. 아이파크 2차 6억 가나요 7억 가나요 이야기했지만 뭐 한 5억 3천까지 갔었나요? 다시 5억 천 요맘때 한신도 웨스턴 팰리스 4억 중반, 장기동 코롱아를채 4억 중반. 조금 덜 선호하는 지역에서 벗어나면은 4억 중반대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 수성 월드 메리디앙 요 직거래 요렇게 하는 거 요거 아주 현명한 거죠. 절세할 수 있는 부분은 절세하는 길을 택하는 것이 무조건 옳다. 한신도요 웨스턴 팰리스 요 7층이 3억 8천 지나갔나요? 이 32층이 4억 6천. 이렇게 가격이 차이가 많이 벌어지나요? 저는 그렇다면 같은 그 정도 가격 차이라면 저는 7층도 나쁘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생각도 듭니다. 연경 아이파크 평당 1000만원 조금 더 넘어가는 모습. 이시아폴리스도 평당 1000만원. 1000만원에서 한 1200만원 수준까지 올라갔다가 다시 1000만원 정도 수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6%. 이시아폴리스 직거래 평당 1000만원, 중개거래, 직거래 별반 다르지 않죠. 그러면 일반적으로 이 정도인데 2층인데 조금 더 싸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느낌도 드는데요. 아마 이 정도 직거래라면 아마 임대인과 임차인의 관계일 가능성도 좀 있어 보이죠. 여기 30% 이상 빠지는 모습들, 낙폭이 조금 더 커지는 느낌 들죠. 대구 평균적으로 28%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그것보다 조금 더 빠지는 느낌이 드는 경우가 요 근래에 조금 더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자, 이 정도까지 가격 살펴봤고요. 건당거래대금 3억 2천. 아직까지 위로 올라가지는 못했고요. 요 점점 거래량이 줄어드는 느낌 받으실 것 같고요. 6억 이상 거래량 지금 아파트 매매 거래 한 60% 정도 신고되었다고 보면 되거든요. 이 정도면 100건 아래로 떨어집니다. 100건 아래로 떨어질 확률도 있어 보인다.
분양권 26건, 분양권 그래도 그렇게 좀 힘이 한풀 조금 꺾이는 느낌은 듭니다. 요거 지금 300건? 그러면 60%가 300건이면 계산이 잘 안 되네요. 아무튼 요 힘이 조금 더 줄어드는 느낌. 전세 거래량은 양호한 흐름 보여주고 있고요. 전세 가격도 거래량이 늘어날수록 점점 더 가격이 조금 더 아래쪽으로 내려오고 있다는 느낌도 듭니다. 음. 뭐 아무튼 요거 메아리가 다 치고 나면은 그 이후에 역전세나 이런 문제들 되고 아직 해소되지 않았다고 말씀드렸어요. 1년 정도 지속될 수 있다라는 부분 생각해 두실 필요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시청 감사합니다.